여러분,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폭탄, 뒤폭탄 설명을 듣고 있으나 어렴풋이 감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앞폭탄, 뒤폭탄 강의를 했죠. 근데 이 앞폭탄, 뒤폭탄이 제가 만든 말인데 얼마나 많이 당했으면 이런 말까지 만들었겠어요. 뭐 정말 많이 당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들한테 많이 당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앞폭탄 고점에 이르면 대개 이제 대량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유혹을 하게 되죠. 유혹을 하고 이제 추가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손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입을 하게 돼서 정말로 앞폭탄, 뒤폭탄 많이 물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리막 폭포나 계단, 톱니바퀴 이런 거는 이제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잘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앞폭탄은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또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10%는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폭탄 같은 경우에는 전략 후광의 거래량으로 되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눈과 내 손은 나의 눈과 나의 손이 아니다. 세력의 눈과 손이다. 내가 비록 갖고 있지만 세력이 자기 의도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만든다. 왜냐?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차트 보고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차트라는 거는 세력이 돈으로 갖고 그리는 그림이다. 자기 맘대로 그리는 그림이죠. 그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당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 드렸듯이 앞폭탄,
뒷폭탄 이거 이제 철저하게 그 배제를 해야 되겠다. 폭탄 뒷폭탄만 잘 가려도 물리는 거에 50% 이상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의 때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 세보 MEC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 본 것 같은데 이게 600일 일봉으로 보면 바닥이 한 6천 원 정도로 보입니다. 6천 원 정도로 보이는 바닥 찍고 올라왔죠. 그리고 주봉을 봐도 이제 이렇습니다.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는 6천 원이라서 여기 오는데 문제는 이게 보면은 얼마나 그 거래량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675%나 증가하고 거래량이 410만 주 이렇게 발생했죠.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강한 돌파를 했겠다. 뭐 바닥 대비 2배에서 뭐 이렇게 엄청난 상승률도 뭐 무려 그 종가가 16%고 전략 후광의 형태로 이렇게 가니까 손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많이 손이 나갔죠. 근데 이게 이제 이때 잘못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다음날 마이너스 9.9%나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폭탄이 무서운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2달 이상을 지금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폭탄 정말로 무섭다. 이게 폭탄만 하고 뒷폭탄만 잘 피해도 50% 이상은 안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라이브 때 이제 계략적으로 세력의 평균 단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적이 있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했는데 대량 거래량의 전날 종가인지 또 아니면 중간값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뭐 질문 내용이 이제 상당히 옛날 벌써 두세 달 전하고는 뭐 차원이 틀립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세력의 그 평균 단가 이거 옛날에 엑셀로 다 관리를 해서 뭐 일일이 그 기관은 얼마에 며칠 날 사고 외국인도 얼마에 며칠 날 사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전 종목을 다 계산을 하려니까 굉장히 시간 소모도 많고 또 정확치도 않았다. 그리고 승률 향상에 커다란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폭탄, 뒷폭탄 정말 기가 막히게 딱 잘 막는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5만 건 이상 실거래하면서 확률과 통계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평균 단가를 계산해도 뭐 그렇게 승률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시간도 세이브하고 승률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장대 양봉 우리가 보는 이제 장대 양봉에 주로 중간값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중간값 정도로 추정을 하고 또 뭐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0% 이익 내고 나오는 단기 매매 스윙 투자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력의 평균 단가보다는 세력이 큰 돈을 넣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 세력이 큰 돈을 넣었으면 그게 확실하면 이 평균 단가를 얼마로 계산을 하든지 간에 내가 10% 먹고 나오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일일이 관리하면서 평균 단가 계산하는 일보다는 진짜 세력이 큰 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그냥 편의적으로 장대 양봉의 중간값 정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10% 입조를 하고 났는데 이제 다시 재집합하는 편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재집 여부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토론방에도 한 종목 갖고 뭐 몇 번 그 이익을 실현했다. 뭐 예를 들어서 질환지교 라든지 뭐 이런 몇 번 이익을 실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근데 재진입이 압폭탄 수준 정도에 안 걸리면 다시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먹다 보니까 이익을 실현하다 보니까 이게 이뻐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한 사랑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녹십자 MS인가요?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지 자꾸 종목에 대한 사랑을 버려라 이렇게 한 게, 잘못하다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같이 들어가 버리면 물릴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팔 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관심 종목의 종목들이 꽤 있죠.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들 전체를 놓고 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그 중에서 제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자꾸 선택해 버릇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승률이 높아진다. 그래요. 승률이 높아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편의적으로 그날 뜨는 장대 양봉 위주로 들어가면 그렇게 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비교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퀘션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시스템에 의하면 40개 종목이 돌아가는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40개를 최대한으로 돌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40개가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남아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인 이상 탐욕에 의해서 자꾸 손이 나갑니다. 좋은 종목은 많죠. 돈은 남아 돌죠. 그래갖고 이제 저도 그래요. 탐욕을 이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자꾸 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최대 40개 잘못하면 넘죠.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주식하는 동안 탐욕과 계속 싸워야 된다. 계속 싸워야, 이 탐욕과의 싸움이다. 인간인 이상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인 이상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기고, 자꾸 원칙대로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장기, 평생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다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힘이, 탐욕이 없다 그러면 또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잘, 하시기 바라고요. 가끔 이렇게 보면, 진짜 원칙대로 이렇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월급 타자마자 계속 넣어갖고 돈은 쌓여 있는데 원칙을 지키느라고 매수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장대 양봉이 발생한 후 대부분 거래량이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에 말씀드린 캠시스라든지 기타 이런 게 이제 대량 거래량이 폭발했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로 안 날아가고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슬슬 밀리거나 고가 놀이하거나 눌리거나 여러 가지 행태를 하죠.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하는 종목은 이제 아주 드물죠.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고가 놀이나 눌림목 하면서 이제 소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가격 조정은 이제 눌림의 형태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심한 경우에는 10%에서 막 50%까지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죠. 또 기간 조정은 이제 1년씩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젠스인가요? 그것도 거의 1년 정도 인내력 테스트를 했죠. 이게 아주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에서 딱 한 장의 표로 제가 이 표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바로 날아가길 희망하지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렇게 많이 거칩니다. 그건 왜 이렇게 그걸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원인이 문제인데,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추격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나 초단타, 단타를 이제 떨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떨어내야 상승 시에 상승할 때 자금 부담 없이 자금 부담을 적게 하면서 세력이 상승시킬 때 자금 부담을 적게 하면서
빠르고 그냥 높게 상승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런 겁니다. 털 거 다 털고 빠르고 날아갈 때 빨리 그리고 높게 날아가려고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개인 투자자들한테 질리도록 만들어서 이제 포기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날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항상 주식 투자하는데 이제 항상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